오다큐센 무차별 칼부림 사건. 3명에 대해 가지고 칼로 좀 찌르고 했는데 어쨌든 죽진 않았습니다.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이라면은 몇 년을 구형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칼부림 사건을 어떻게 처벌할까라는 내용인데 요새 대한민국이 참 흉흉하죠. 예, 뭐 인터넷상에서 뭔가 글 써가지고 내가 어디서 사건을 일으키겠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사건이 뭐 갑자기 일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예고 때문에 뭡니까 그 경찰 병력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요새 치안이 왜 이러냐, 요새 사회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불안감에 떠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인터넷으로 탑 뉴스로 나오고 TV 뉴스도 그 속보로 좀 나왔었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일본 뉴스 방송 중간에 음. 브레이킹 뉴스 이렇게 떠가지고 한국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관심사가 생기죠. 이게 처벌이 어떻게 들어갈까? 당장에 이 처벌에 관해서는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은 각종 범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당장에 박간의 영상. 일본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에 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 라는 등 일본의 이런 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강력하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뢰, 이 칼부림에 대한 것도 일본은 처벌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의 여러 가지 과거에서는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이 사건은 이렇게 처벌이 났습니다. 좀 순번적으로, 순차적으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좀 보여드릴 테니까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도 있어요. 일본의 과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도 그 사건마다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일본도 유명한 사건들이 그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서울신문이네요. 묻지마 칼부림 유사범행 암시자들 속속 권고.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이거 흔히 말 익명 게시판에 이제 범행 예고 해가지고 근데 뭐 누구 뭐 재미로 했다라든지 관심을 끌고 싶어서 했다라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당장에 짜잔 뉴시스네요. 8월 4일 뉴스입니다.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칼부림 사건 4차례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장점이 뭡니까? 밤늦게 운동하거나 나가더라도 흔히 말하는 음식점에 스마트폰 놔두고 가더라도 나중에 연락이 오고 지갑 놔두고 연락이 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치안 좋다. 이게 대한민국의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뭔가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이것도 어찌 보면 테러의 일종이죠. 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이 최근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 일본의 TBS 뉴스네요. 한국에서 잇따르는 칼부림 사건.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뉴스가 일본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렇게 뉴스 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매일경제네요. 묻지마 칼부림 원조격 일본. 사형 등 강력 처벌로 대응.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사태를 들고 와가지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라는 예를 들고 난 기사가 좀 많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있잖아요. 일본의 과거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을 들고 와서 용의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사건 전반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유명한 게 이거죠. 일본의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입니다. 아키하바라가 한국으로 치면 용산 전자상가 같은 거거든요. 2008년도 아키하바라 주말에 이게 보행자 천국이래 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뭐 왕복 있잖아요. 왕복 한 6차선 정도 되는 큰 도로인데 거기에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이 오니까. 관광 스팟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범인이 이제 렌트한 봉고차로 이제 들이밀어가지고 사람을 치고 거기다 내려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지나간 사람 막 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혔거든요. 이 사건이 당시 일본 열도를 엄청나게 뒤흔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2008년 6월 8일 피해자 19세부터 74세 남녀 7명이 사망.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래서 아까 잡힌 범인이 카토라는 범인입니다. 이 사건에 있잖아요. 이 동기가 나오잖아요. 용의자의 동기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이 범인이 좀 자기 비하적인 성격이랍니다. 예, 친구도 없고 나는 외모도 못생겼어.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못생긴 남자의 일상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일본 익명 인터넷상에서 흔히 말하는 반응이 좋았던 거야. 야 임마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많은 댓글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일본 인터넷 게시판에서 나름 네임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으쓱 했던 거지. 흔히 말하는 현실 사회에서는 내가 좀 인기도 없고 하지만은 인터넷 가상 게시판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사칭이 생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안 좋은 말을 쓴다든지 더럽힙니다, 게시판을. 원조 인터넷 게시판 유명인 이 친구가 열이 받는 거지. 야 사칭범들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제 사칭범들이 안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못생긴 남자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아키하바라에서 무차별 살상 사건을 일으켜버리겠어. 그게 나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번 떨어진 본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 용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 일본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 인터넷 사이트 뭐 폐쇄시켜야 된다, 그런 거 다 검열해야 된다부터 이래가지고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기본 룰이 있어요. 2명 이상 죽이면은 기본적으로 사형 판결이 난다. 근데 이 친구는 7명을 죽였잖아요. 잡힌 순간부터 일본에서는 저거는 사형이다 라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행은 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지난 2022년 7월 달이죠. 기시다 정권에서 이제 이 사형을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 14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을 하다가 14년 만에 집행을 했다. 일본에서도 여러분 이게 인권협회부터 있잖아요. 해외 각종에서도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권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게 일본 정치인에게는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맞아. 각종 이제 일본 총리 대신 법무장관들이 좀 꺼리는데 기시다 정권 때 이거 마음을 먹고 이제 집행을 해가지고 예, 이게 좀 말이 나왔던 겁니다. 무차별로 그 칼로 찔렸다. 그렇죠. 라고 하면 아마 이 사건을 떠오르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일본 열도를 흔들리게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자, 지난 2018년 신칸센 안에서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입니다. 이거도 크게 많이 뉴스 나왔었네요. 예. 아마 일본 여행 오셔가지고 도쿄, 오사카 이동할 때 신칸센 타시분 계시잖아요. 바로 그 신칸센 안입니다. 어느 남자가 옆에 앉아있는 여자를 칼로 쑤시고 통로 건너가지고 있던 여자를 쑤시고 그걸 보면서 지나간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저씨가 야 임마 너 뭐해 임마 이러다가 막으려는 그 아저씨를 쑤셔가지고 총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명이 죽었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말리던 아저씨예요. 이 친구도 뭔가 불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기가 엄청 일본 사회를 열받게 했던 사건입니다. 너 왜 범행을 저질렀니? 라고 용의자에게 물어봤어요.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되고 싶어서요.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판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무기징역이 되고 싶습니까? 이 친구가 당시에 범행을 할 때 나이가 22살입니다. 젊은 친구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기가 귀찮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이 되면은 내 인생 스케줄을 감옥소, 깜빵에서 다 정해줄 거 아니야. 삼시세끼 밥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뭐 취업을 하든 뭐라든 고민이 없다 이거야. 무기징역이 되면. 그래서 나는 무기징역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았습니다. 반성을 하냐?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반성을 하면 형량이 줄어들잖아요. 1심에서 자, 이 친구의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고 특정 대상으로 이렇게 살상 사건 거기다 1명 죽었으니까 죄질이 악하네. 이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땅을 했어요. 이러면 그냥 잊혀질 사건인데 이 범인이 있잖아요. 땅 나오는 순간에 증언대 있잖아요. 법원에 달려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판사 그러지 마세요. 안 돼. 앉아. 들어가. 해야 되겠습니다. 만세. 예. 만세 삼창. 법원에서. 왜? 무기징역이 되고 싶었잖아요. 무기징역을 해줬으니까 만세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여기서 반자이. 근데 그 당시에 그 법원 안에 피해자 가족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멘탈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뭐 완전 난리가 나고 일본 사회에서도 무차별 살상이 무기징역 이걸 됩니까? 이대로 안 되지 않나?
이런 좀 있잖아요. 일본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좀 정신 이상한 친구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정신은 또렷했다고 합니다. 정신감정 다 했어요. 범인에 대해서. 그리고 신칸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신칸센은 빨리빨리 가는 거니까 그렇죠. 별로 안 멈춰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도망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엄청 무섭다라고. 그 당시에는 난리였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좀 한 번 더 이런 무차별 살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했던 이 사건이온 거예요. 이게 2018년입니다. 자, 그리고 조용했냐? 아닙니다. 2021년에 또 일본 열도를 흔들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다큐센 무차별 칼부림 사건. 오다큐센이 일본 지하철, 전철이거든요. 수도권이죠, 이거? 수도권입니다. 예, 도쿄 주변이에요. 왜 전철로 했어요? 도망을 못 치잖아요. 문이 닫힙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안에서 칼 들고 난리치면은 바로 도망 못 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이것도 용의자가 말을 한 거거든요. 오다큐선도. 이 사건은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신 좀 다른 의미로도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용의자입니다. 체포당하면 용의자를 신상을 다 까거든요. 일본은. 생긴 게 좀 멀쩡하네? 멀쩡한 애가 왜 저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좀 한번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가 좀 바보 같았다.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 이 친구가 기차 내에서 막 사람들을 찌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플러스 불을 붙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불을 붙이려 했나? 그렇죠, 여러분. 예. 갑자기 식용유를 딱 꺼내가지고 바닥에 이제 막 이러더니 이제 거기다 라이터 불을 딱 켜가지고 다 같이 죽자! 이걸 했던 거예요. 기차 안에서. 맞아. 단시 이거 많이 화제가 됐었네, 예. 식용유는 상온에서 라이터로 던진다 하더라도 불이 붙나요? 불이 안 붙죠? 예,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불이 안 붙습니다. 범인이 조금 바보였기 바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엄청 큰 사건까지는 안 갔다. 안 갔어요. 불행 중에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번 용의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맞아.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기초수급 대상자고 일할 의욕도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안 좋았어요.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 때부터 지하철, 전철을 탈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하호 주말에 있잖아. 이번에 어디 놀러 갔다 디즈니랜드 재밌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으면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인생이 괴롭고 재미가 없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네.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평소 때도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 진술에 나옵니다. 이 친구 기초생활수급자라 했잖아요. 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몰래 훔치다가 점원에게 딱 걸린 거예요. 여자 점원이 편의점에서 당신 뭐예요? 물건 훔쳤지? 잡혔어. 엄청 쪽팔려. 저 편의점 그 알바 여자만 모른 척만 했다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하 편의점 알바 여자를 죽여버리면은 좀 나아지겠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편의점 알바 여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 편의점을 찾아갑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편의점 알바 여성은 알바 교체 타임이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와. 이 용의자의 남자 이 감정은 억누르지가 않잖아. 그렇죠. 이걸 표출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로 갑니다. 가서 전철에 타서 여성을 먼저 찌릅니다. 행복해 보이는 여성. 어떻게 되든 동기가 불순하다 이겁니다. 사회적인 불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3명에 대해 가지고 칼로 좀 찌르고 했는데 어쨌든 죽진 않았습니다.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이라면은 이 친구에게 몇 년을 구형하겠습니까? 각자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일본 검찰은 이제 이 친구에 대해 가지고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무차별이라는 죄질이 좋지가 않고 이 정도는 한 20년 정도는 썩어야 된다. 이게 일본에서는 당시에 엄청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살인 미수죄의 형기는 징역 몇 년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변호사분이 해설을 하는. 그렇죠.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살인 미수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제 올리는 게 있는데 살인 미수의 형벌은 사형 혹은 무기 혹은 뭐 5년 이상의 징역이 일본의 형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일본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 많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아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3명에 대한 그 살인 미수잖아.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거예요. 3배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어느 정도 판결을 내릴까? 라고 했는데 19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검찰의 구형대로 이게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언제? 2023년 7월 14일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1심 판결이.
본인의 이런 울분 같은 거를 타인을 해코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소하고 싶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건 정말 악질이기 때문에 이런 애는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19년. 이렇게 땅땅 판결해 놨던 거야.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지 않냐 라는 사람과 저 정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 갈리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화제가 되는 게 최근 판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자, 일본 게이오센 조커 사건입니다. 이것도 수도권에서 일어난. 그렇죠. 지난 2021년 전철에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을 막 찌르고 방화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오다큐선 사건을 보고 모방을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오다큐선은 식용유 써서 해서 불이 안 붙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게이오선 조커는 머리를 쓴 거야. 지포 라이터용 가스 오일 있잖아요. 라이터용 오일. 그거 사와가지고 불을 붙였던 거야. 공부했는 뉴스를 보고. 그렇죠. 공부를 한 거지. 기차 안에서 차 좀 태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일본 시부야가 할로윈에 코스프레를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부야에 가는 기차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처음에 조커 목장을 입고 기차에 탄다 하더라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할로윈이라서 시부야에 코스프레 하러 가는구나. 타가지고 바로 이제 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에 이건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얘마 너 뭐야? 이래가지고 막았어요. 할아버지 약간 다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또 이제 도망을 친 거지. 도망친 애 오일 바닥에 깔고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특급 열차였거든요. 근데 긴급 정차를 해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는 거야 밖으로. 나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치면 이 친구는 가만히 열차 안에서 다리 꼬고 이제 담배 피면서 있잖아요. 경찰 언제 오지? 이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나다 이래가. 그래서 이게 당시 일본의 틱톡, 동영상, 유튜브, 트위터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제 경찰보다 먼저 SNS에서 전파가 됐던 거예요. 할로윈에서 조커가 등장했다. 게이오센 조커. 단순하게 지난 오다큐선 이 사건 일으킨 거 그냥 따라하고 싶어서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냐면은 범행 방식은 모방범은 맞는데 이 친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집이 좀 가난했어요. 학교에서 이지매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집단 괴롭힘이죠. 왜냐? 본인이 들고 갔던 학용품 이런 데서 벌레가 나왔대요. 가방부터. 집이 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 애들이 지저분한 거지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사회에 대해서 좀 억하심정을 좀 많이 갖고 있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여성을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사귀었어요.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나를 자꾸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중간에 우리 안 되겠다. 헤어집시다. 파혼 요청이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가난해서. 당신이랑은 즐거운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없다. 돈이 없어 보이니까. 이때 당시 이 친구의 저금액이 30만원, 우리나라 돈 약 300만원 정도 저금액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헤어진 여자가 반년도 안 돼서 SNS상에 결혼했습니다. 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돈 문제 플러스 어떻게 반년 만에 결혼할 수가 있지? 혹시 중간에 양다리?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괴가 되는 거야. 나는 사회에서 외톨이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네. 나 말고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되지? 이 사회에 복수하고 싶어. 그러다가 우연히 본 영화 조커를 보게 됩니다. 조커도 마찬가지네.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유쾌하게 하잖아. 나도 조커가 될래. 근데 범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 몇 달 전에 오다큐선에 불 지르고 사람 찌른 게 있었잖아. 나쁘지 않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할로윈 날에 조커가 돼버리겠어. 라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칼을 찌른다든지 도망쳐 다친다든지 관계된 피해 입은 사람이 총 12명 있었다는 거야. 이 12명에 대한 살인 미수를 해가지고 징역 25년을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높아지냐면은 오다큐선은 20년 구형할 때 3명에 대한 살인 미수잖아요. 불이 안 붙었어. 사람도 적었고. 그런데 이 게이오센은 불이 붙었어요. 열차가 실제로 탔습니다. 피해 입은 사람도 많았던 거, 어떤 의미로는 간접적으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12명에 대한 살인 미수, 그러니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판결 결과가 나왔거든요. 몇 년이 나왔나요? 예, 23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23년. 이거도 거의 그대로. 이 사건 자체가 악질이라 이거야.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 모방 범죄. 플러스 이것도 뭡니까? 무차별이잖아요.
할로윈 때 시부야 가는 전철이 10,000원 전철이 되는 걸 아는데 알고 저질렀던 거잖아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망을 못 치는 전철 기차 안.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게 이렇게 징역 선고가 된 겁니다. 뭐 제가 오늘까지 보여드린 게 뭡니까? 지금까지 뭐 사형, 무기징역 19년, 23년이잖아요.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사람이 죽던 죽지 않던 일본의 살인 혹은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더 강경하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한다라는 게 일본의 이런 좀 트렌드예요.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뭡니까? 치안이 국뽕 요소예요. 일본의 치안, 외국인들이 일본 와가지고 밤늦게 신주쿠 시부야에 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네요. 니폰 치안 짱짱맨, 이게 일본의 국뽕 요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그 국뽕 요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나라의 법 위신 플러스 국가 위신에도 걸리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있으니까 일본 사회가 불안정하다. 당장 일본 한국보다 더한 기차, 전철 사회잖아요. 자동차보다 기차로 다니잖아. 도망칠 수 없는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무차별, 거기다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모방까지, 이런 모방하는 애를 예를 들어서 약하게 하면은 따라하면은 범죄가 약하네? 저거 뭐 사람 안 다쳤으니까 뭐 괜찮네?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제2, 제3의 이런 범죄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모방범 최근에 있던 재질이 악질이네? 너 임마 안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7년 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점점점 형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거운 형법이라는 게 범죄 예방, 너도 따라하면은 임마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가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일본 사회에서는 잘 뭡니까?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게 사이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예. 그러니까 내 인생 망했다. 이 사회 있잖아. 희망도 없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세상이 된다. 제일 좋은 예방이란 거는 뭐 있잖아, 유토피아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운 지상 천국을 만들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당장 일본 사회가 요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게 박아님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일본이 어떤 사회? 격차 사회. 과거 일본은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1억 서민 사회였다면 지금은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정말로 바닥을 기는 그런 격차로 점점점 벌어지는 사회거든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면 다 잘 나가요. 인생 성공자들밖에 없잖아요. 그 불만을 과거 같으면 일본에서도 아이고 안 되겠네 뭐 자살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안에서 어찌 보면 끝내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양에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망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해결이 되나요?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아직까지. 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둘러가도 처음에 한국에 이거 묻지마 범죄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보면 관심을 끈다라든지 사회 불만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최근에 이 뉴스 3일에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4차례가 일어났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런 사태랑 무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저런 있잖아 처벌 형태라든지 그리고 왜 저런 식으로 됐을까 그리고 근본적인 거 사회가 지금 어떨까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게 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저희 방송 이런 얘기할 때 일본에 여러분 무적 인간이 있다 이라는 게 무테키노인게 일본어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형벌이 무겁고 사형이라고 하더라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억제가 되는 건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공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억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무기예요라든지 사형이에요 하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게 효과가 있다고 좀 보였는데 이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효과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라는 게 최근의 고민이죠. 고민이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없지 않도록 누구나 하나쯤은 잃을 게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둬야지 예, 그렇게 해야 돼 사회적으로는. 좀 예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까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들어오는 정보가 적었잖아요. 보는 것도 적고 본인의 사이라는 거는 지인, 가족, 아니면 주변 환경, 직장 이 정도뿐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도 바깥의 방송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당장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비교를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과거랑 다르게.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진짜 이런 치안 하나는 왔다잖아요. 밤늦게 돌아다니더라도 문제 없잖아 나름. 좋은 나라였는데 뭔가 좀 불안해진다. 뭐 이러다가 언젠가 뭐 총기 소지부터 있잖아요. 이런 논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